네, 얽매이지 말고 여기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절대 부등식이라는 거는요. 첫째 줄 읽어보면 전체 집합에 속한 모든 값에 대해서 성립하는 부등식, 즉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항상 성립, 참이 되는 부등식, 이것을 절대 부등식이야. 그래서 아래쪽에 정리된 걸 한번 보고 갈게요. 이게 뭐 당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 먼저 체크를 하면 아래쪽에 5가지가 항상 맞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실수들을 다룰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실수들을 다룰 때 아래처럼 크기 관계를 비교할 수 있다. 자, 1번은 A가 B보다 크다 입니다. 그러면 우변에 있는 B를 부등호 좌변으로 이항하면 A 빼기 B는 0보다 크다. 이게 바로 보이죠, 그죠? 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것은 이제 두 숫자의 크기 비교를 할 때 서로 빼보는 거예요. 뺀 결과가 0보다 크면 앞에 게 크다야. 이게 크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뺀 결과가 0과 같으면 둘은 같다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뺀 결과가 0보다 작으면 뒤에 게 크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계속 해오던 내용이었어요. 두 번째, a제곱이 0 이상이다인데 요거의 의미는 어떤 실수를 제곱하면 음수가 나올 수 없다입니다. 그렇죠? 음수가 나오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허수를 다룰 때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전제가 A, B는 실수라고 했으니까 어떤 실수를 제곱하면 음수 나올 수 없다.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럼 0보다 크거나 0과 같다라는 건데 언제 0과 같냐면 제곱하는 알맹이 여기서는 A가 0일 때가 0과 같아지겠죠. 그래서 0제곱이 0이다. 이런 얘기고 두 번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 이상이다. 인데 마찬가지죠. A제곱이 방금 했듯이 0 이상이고 B제곱도 실수니까 제곱하면 0 이상이다. 이 얘기니까 좌변의 둘을 더한 건 우변 두 개 0 더하기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등식을 다룰 때 가장 집중해서 볼 곳이 어디냐면 물론 크다 작다가 제일 중요하긴 한데 조금 더 우리 나중에 문제 적용될 때 많이 봐야 하는 게 등호는 언젠지 이게 중요해요. 그럼 마찬가지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 될 때가 언제야? a가 얼마고 b가 얼마일 때야? 별아. a 얼마고 b 얼마일 때 등호는 0이 만족되나요? 네, 둘 다 0일 때다. 이거를 확인하시라고요. 못 들었다고? 불안하네. 그 다음 3번. 이거는 별표. 많이 보게 되는 내용이다. 실수 제곱 더하기 실수 제곱이 0이다. 방금 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렇죠? 언제 0이 되니? 둘 다 0이 될 때 이거예요. 요거랑 비슷한 거 앞에서 봤죠? 어떤 게 있었어요? 우리 문제 풀 때.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0이다. 요거예요. 그러면 절대값끼리 더해서 0이 될 때가 언제야? 같은 의미가 알맹이가 둘 다 0일 때 이거였어요.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이다라는 조건과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는 0이다라는 조건은 결과가 둘 다 a는 0, b는 0이라서 둘은 필요 충분 조건이야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요거 이전에 이런 유형이 있었으니까 얘기를 했던 거고 그다음 네 번째 볼게요. 절대값 a 제곱은 그냥 알맹이를 제곱하면 되는데요. 이 의미가 뭔지를 옆에다가 적어 드릴게요. 절대값 A라는 거는 사실 알맹이 부호에 따라 쪼개서 꺼내야 됩니다. 알맹이가 0 이상이면 그냥 꺼내고 알맹이가 음수면 마이너스를 곱해서 꺼내요. 이 얘기인데 이것을 지금 제곱해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0 이상일 때는 그냥 A를 제곱하면 되겠고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A를 제곱하면 되는데 얘네 둘 다 결과가 결국은 A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절대값 a를 제곱할 때는 뭐 숫자든 문자로 나와 있든 알맹이 그대로 제곱하면 된다. 헷갈려하지 마시고 절대값 제곱은 알맹이 꺼내서 제곱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괜찮죠? 그 다음에 절대값 AB가 A의 절대값과 B의 절대값을 각각 구해서 곱한 것과 같다인데 생각만 해볼게요. A라는 숫자와 B라는 숫자를 곱해서 절대값을 씌우면 그 결과는 0 이상인 값이고 맞죠? 음수가 나올 수 없지. 마지막으로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그리고 절대값 A는 이거 자체가 0 이상이고 절대값 B도 자체가 0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변의 결과도 0 이상인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두 숫자를 곱해서 절대값을 씌우나 각각을 절대값 씌워서 곱하나 결과는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개할 때 이거 한 번 더 써먹어 볼게요. 그 다음에 5번은 별표. 크기 관계를 이제 비교를 할 때 이걸 자주 써먹게 될 텐데 여기서도 조건 AB가 실수다라는 거는 가장 큰 조건이었고요. 5번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양수라는 조건이 필요해요. 양수일 때. 그럼 양수일 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 만약에 A가 B보다 크다라고 하면 그것을 제곱해도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다. 그것의 제곱근을 구해도 그대로다. 근데 사실상 제곱근을 구하는 모양에서 우리가 이렇게 가면 결국은 제곱하는 거죠. 앞에 모양이랑 똑같아요. 이건 언제 성립하냐? 둘 다 양수일 때 성립한다. 그래서 계산이 조금 힘든 식이다라고 하면 제곱을 했을 때 예를 들어 루트가 벗겨지는 구조다라고 하면 둘 다 양수인지를 확인하고 크기 관계를 비교할 때 제곱해서 비교해봐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별표 친 거 3번, 5번은 유의 깊게 보시고 아래쪽 예시 잠깐만 읽어보고 갈게요. X가 실수일 때 이런 것들을 놓치지 마셔라. 실수라는 조건을 왜 줬을까? 1번 X제곱 빼기 9가 0보다 작다. 좌변은 인수분해가 되고 요거는 사익값으로 풀려야겠죠. 그죠? 2차 부등식. 그러면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은 X에 대해서만 주어진 부등식이 성립하고 그 외에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럼 얘가 절대부등식이니 아니니? 라고 했을 때 얘는 절대부등식이 아니겠지. 절대부등식은 미지수 값과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럼 실수를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항상 x제곱 빼기 9는 0보다 작아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x에 4를 넣었어요. 그러면 4의 제곱 빼기 9는 0보다 커지게 되잖아. 그러면 x는 4는 이거 부등식을 만족하는 해가 아니게 되겠네. 그러면 절대부등식이 아니겠죠. 그죠?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은 좌변을 완전적으로 고쳐봤더니 x 더하기 1의 제곱에다가 2를 더한 꼴이 됐어요. 그런데 x가 실수라고 했으니까 x 더하기 1도 실수가 되겠죠. 그럼 조금 전에 정리했듯이 실수의 제곱한 것은 0 이상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2까지 더했으니까 이건 당연히 0보다 크겠죠. 앞에 있는 덩어리가 가장 작은 값이 0인데 x가 마이너스 1일 때 0인데 거기다가 2를 더했으니까 0보다는 크겠죠. 얘는 사실상 2 이상인 값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x에 뭘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2 이상인 값이 나오니까 당연히 0보다 클 거야. 그래서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부등식, 그래서 절대 부등식 이렇게 구분을 한다. 아래쪽에 가볼게요. 그래서 이제 자주 보게 될 부등식 형태를 잠깐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아래쪽에 증명이 있는데 이거 한 번 더 쭉 적어 볼게요. 중요한 건 등호 조건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절대 부등식에서는 가장 많이 만나는 내용이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해라 이런 내용인데 최대 또는 최소다를 만족한다라는 얘기는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등호 조건을 마지막에 체크를 하세요. 알겠죠?
연습 삼아 하나만 해봅시다. 첫 번째, 아래쪽에 있으니까 지금 요거는 이해만 해보세요.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 요게 0 이상이 되는지 ab 값에 관계없이 0 이상이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지금 쓰는 a, b는 다 실수다. 또 체크해 놓을게요. 실수다. 이런 전제가 있어야 해. 자, 그럼 완전 제곱으로 고치기 위해서 이 녀석을 1차를 뭐 이만큼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것의 절반. 그러면 a 더하기 절반 2분의 b 전체 제곱이라고 먼저 생각을 해 볼게요. 그러면 앞에 거 제곱은 a 제곱. 그 다음에 곱한 것의 2배가 더하기 ab.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4분의 b제곱이에요. 그러면 4분의 3b제곱까지 더해줘야 b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어떤 꼴을 만든 거야? a제곱 더하기 b제곱 꼴을 만든 거죠. 즉 이 꼴이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런 꼴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앞에 있는 덩어리 a 더하기 2분의 b제곱은 아무리 작아도 0이에요. 뒤에 4분의 3 곱하기 b제곱이니까 b제곱은 아무리 작아도 0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괜찮니? 그래서 결론은 얘네들은 아무리 작아도 0이에요. 이런 결론이 되겠어요. 이때 쌤이 등호 조건을 확인하라고 했죠. 여기는 요티, 는 0을 만족하는 게 누군데 는 0을 만족하려면 제곱 더하기 제곱꼴에서 여기 둘 다 만족해야 되죠. 그래서 a 더하기 2분의 b가 0이 되면서 4분의 3b제곱이 0이어야 하니까 b제곱이 0이어야 해. 그럼 b제곱이 0이 되려면 b가 0이어야 하니까 b가 0이면 a도 0이어야 해. 결론은 등호를 만족하려면 a, b 둘 다 0이어야 해.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래쪽에 이제 1번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까 뭐 마이너스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완전 제곱꼴로 고쳐서 실수는 제곱하면 0 이상이야. 이걸 이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완전 제곱꼴로 고쳐지는 내용이죠. 저것만 갈게요. a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은 2배 ab니까 곱한 것의 2배가 되겠네요. 그래서 a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으로 바뀌어요. 그럼 방금 했듯이 0 이상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왜냐하면 a, b 둘 다 실수니까 a 더하기 b도 실수고 a 빼기 b도 실수예요. 이때 등호 조건 체크하고 갑시다. 는 0은 언제 만족하니? 첫 번째 a 더하기 b라고 하면 a 더하기 b가 0일 때 제곱해서 0이에요. 이때는 a랑 b는 부호가 서로 다르면 되겠다. 그리고 a 빼기 b라고 하면 이게 0이 될 때는 a랑 b랑 같을 때야.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모양 변형하는 거 곱셈 공식 또는 인수분해에서 모양 변형할 때 나왔던 식인데 기억나나요? 2배 해주고 나누기 2 한 형태. 다시 한번 해볼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빼긴 빼는데 1이 곱을 한 번씩만 이렇게 한 걸 뺄 거예요. 라고 하면 전부 이게 이제 등호를 사용할 거니까 전부 2배를 해주는 대신 2배를 해주는 대신 2로 나눠주면 즉 2분의 1을 곱하면 같은 식이 되겠죠. 왜 2배를 해줬냐? 얘네들 써먹으려고요. 완전적으로 고치기 위해서. 그러면 마이너스 2ab를 써먹기 위해서는 a와 b 제곱한 거를 하나씩 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a 빼기 b의 제곱. 그 다음에 bc니까 b 빼기 c의 제곱. 그 다음에 ca, 그래서 c 빼기 a 제곱. 이렇게 모양 변형이 가능한 식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a, b, c가 전부 실수니까 a 빼기 b도 실수, b 빼기 c도 실수,
C 빼기 A도 실수. 그것을 제곱하고 있으니까 0 이상, 0 이상, 0 이상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네들은 아무리 작아도 0이에요. 그러니까 0 이상 이렇게 증명할 수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그러면 등호는 언제 성립하는데 등호는 여기, 여기, 여기일 때가 성립이 되겠죠. 그러면 셋 중 어느 하나라도 0이 아닌 양수가 나오면 더했을 때 0이 될 수 없으니까 0이 되기 위해서는 맨 앞에 있는 A 빼기 B도 0. 그래서 A와 B가 같아야 하고 두 번째 B랑 C랑 같아야 하고 세 번째 C랑 A랑 같아야 해요. 따라서 결론이 A, B, C가 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마 인수분해 할 때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절대 부등식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 여기는 별을 5개나 달아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것만큼 우리를 빡치게 하는 내용이 또 없을 텐데 여기저기 막 다 갖다 붙습니다. 최대 최소 구할 때 갑자기 막 툭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기본 기술로 기본 개념으로 장착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 일단 용어 해석부터 잠깐 해볼게요. 산술 평균은 우리가 뭐 학교 시험 보고 평균 내세요라고 할 때 그 평균입니다. 우리 평균 어떻게 내요? 산출할 때. 내가 받은 점수 다 더해서 과목 개수로 나누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숫자 2개 A, B를 다룰 거거든. 그럼 얘네 둘의 평균은 어떻게 내는 거야? 더해서 개수로 나누는 거니까 A 더하기 B 나누기 2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해되니? 이게 산술 평균이에요. 그럼 만약에 숫자가 3개 있어.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러면 더해서 나누기 3 하는 게 산술 평균입니다. 괜찮나요? 우리가 평균 구하는 내용이 산술 평균이야. 요거고요. 기하 평균이라는 거는 잠깐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위에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기하라는 의미는 이거는 뭐 도형, 함수, 뭐 함수의 그래프 이런 개념을 얘기할 때 기하라고 하는데 우리 과목 중에도 기하라는 과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직사각형이 있는데 가로의 길이가 4고 세로의 길이가 2인 이런 직사각형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또는 가로의 길이가 워낙 다르네. 가로의 길이가 5고 세로의 길이가 3인 이런 직사각형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얘네들의 넓이를 구해볼게요. 그러면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되니까 8. 두 번째 거는 15.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지금 모양이 뭐 천차만별이니까 직사각형이 어떤 하나의 기준에 맞춰보고 싶어요.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기하평균인데. 그래서 얘네 둘 다 정사각형의 넓이로 한번 보고 싶어요. 즉 위에는 넓이가 8인 정사각형, 밑에는 넓이가 15인 정사각형. 자,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얘기. 넓이가 8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얼마라고 해야 돼요? 루트 8, 그래서 2루트 2라고 표현하면 되죠. 그래서 가로의 길이가 4, 세로의 길이가 2인 직사각형의 넓이를 정사각형의 넓이로 나타냈을 때 한 변의 길이는 루트 8이구나. 그러면 가로 길이가 3이고 가로 길이가 5고 세로 길이가 3인 직사각형의 넓이 15를 정사각형의 넓이로 나타냈을 때 한 변의 길이는 루트 15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도형의 넓이의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나타내 보는 게 기하 평균이야. 그럼 이제 마무리 해볼게요. 가로의 길이가 A고 세로의 길이가 B인 직사각형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얘 넓이 얼마죠? A 곱하기 B 이렇게 되겠죠. 이것을 똑같은 넓이를 가지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해보자. 이게 기하평균의 개념입니다. 그럼 한 변의 길이는 어떻게 되죠? 정사각형이다 보니까 아까 하던 대로 한 넓이에 루트를 씌우면 한 변의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루트 AB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게 기하평균. 괜찮나요? 개념은 그래. 기하평균의 개념이. 그래서 기하는 직사각형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A와 B의 평균, 산술평균과 방금 이렇게 표현한 기하평균이 항상 부등호 관계가 아래처럼 산술평균이 크거나 같대. 이거부터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산술평균, 기하평균 나중에 줄여서는 산술기하라고 제가 부를 건데 산술기하는 총 3단계로 나눠서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표시해 볼게요. 첫 번째 단계는 A랑 B가 양수일 때 이거를 동그라미 1번이라고 붙일게요. 여러분들도 이거는 꼭 3단계로 나눠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이라는 절대부등식을 적용할 때 그 적용하는 숫자 A, B 2개는 양수여야 해요. 양수가 아니면 적용 안 된다는 얘기야. 두 번째, 이제 산술기하평균식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2번이라고 할게요. 이 식을 꼭 기억해야 돼요. 산술평균, 기하평균. 그리고 아까 절대부등식 단에서 계속 주의하라고 한 게 결국은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내용들이 줄을 이루니까 등호가 성립할 때가 언젠지를 주의 깊게 봐야겠어요. 이게 3번. 자, 지금부터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식 도출을 할 텐데 아래쪽 증명 안 쓰고요. 선생님은 좀 다른 증명을 써볼게요. 공간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오른쪽에다가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식을 전개를 해볼게요. 루트 A 빼기 루트 B라는 식의 제곱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얘네들이 실수의 제곱이 되게 하고 싶어요. 실수의 제곱. 그러면 루트를 씌웠음에도 실수가 되려면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녀석 0 이상이어야 하고 이 녀석도 0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알맹이 들어가 있는 이 식이 이만큼이 다 실수예요. 그쵸? 루트 안에 0 이상, 루트 안에 0 이상 빼도 실수죠. 그죠? 그러니까 실수 빼기 실수는 실수야. 그러니까 실수의 제곱은 항상 0 이상을 만족합니다. 그래서 좌변을 전개를 해볼게요. 그럼 루트 A의 제곱은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은 플러스 B. 그 다음에 곱한 것의 2배인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배에 루트 A 곱하기 루트 B인데 둘 다 양수니까 0 이상이니까 루트 안에서 그냥 곱하면 돼. 이게 0 이상이다가 만족이 돼요. 그러면 A 더하기 B가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2 루트 AB를 이항하면 플러스 2 루트 AB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양변을 2로 나누면 정확히 좌변은 2분의 A 더하기 B라는 산술평균, 우변은 루트 AB라는 기하평균 이렇게 되는 거죠. 증명 끝. 기자님? 안 돼? 지금 여기까지 왔어? A 더하기 B는 이 루트 AB보다 크다. 양변을 2로 나누면 2분의 AB
2는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 그대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왼쪽에 적혀있던 2분의 a 더하기 b가 루트 ab 이상이야 라는 식을 볼 수 있죠. 그죠? 이렇게 증명이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산술 기하 평균은 이러한 식을 갖는다라는 걸 꼭 외우세요. 그런데 이제 제목을 짓다 보니까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을 보여주기 위해서 맨 아래 식처럼 쓰지만 실질적으로 문제에 많이 적용되는 모양의 형태는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적어두세요. 갑니다. 밑에다가 물론 2분의 a 더하기 b가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도 중요하지만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이라는 의미 때문에 더 많이 쓰는 내용은 a 더하기 b가 2배의 루트 안에 곱한 것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더 많이 쓰는 내용이야. 모양은 아래쪽 걸로 기억을 하세요. 그럼 이제 총 3단계로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 두 번째 단계까지 왔는데 이거 정리 한번 하고 갈게. 우리가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절대부등식을 적용하려면 거기에 관여하는 숫자들이 전부 양수여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엄밀히는 0이 되어도 됩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양수를 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두 번째, 그러면 양수 더하기 양수의 나누기, 즉 산술 평균은 기하 평균보다 크거나 같다는데 이 모양보다는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말로 적어볼게요. 이것도 외우는 방법이야. 두 숫자의 합은이라고 시작을 하면 좋겠어요. 두 숫자의 합은 2배의 루트 안에 두 숫자의 곱. 이렇게 산술 기하 평균을 모양 변형해서 기억하면 좋겠다. 그럼 두 번째 스텝까지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최대 최소를 구할 때 등호 조건이 성립할 때가 최대 최소를 구하는 내용이니까 등호는 언제 성립하니? 그러면 아까 증명하는 과정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등호는 어디 있니? 표현을 해보면 등호가 요 녀석이잖아요. 그죠? 그치? 그러면 그 등호가 요 녀석이란 말이야. 그럼 그 등호가 요 녀석이에요. 그럼 그 등호가 요 놈이란 말이야. 즉 루트 a 빼기 루트 b의 전체 제곱이 0이 될 때가 등호 조건을 만족하는 거야. 루트 b의 제곱이 0이 될 때가 등호를 만족하는 때인데 이거는 0의 제곱을 해야 0이죠. 즉 알맹이인 루트 a 빼기 루트 b가 0일 때야. 그러면 루트 a 빼기 루트 b가 0일 때는 a랑 b랑 같을 때죠. 괜찮죠? 그래서 돌아가서 등호 조건은 언젠가요? 라고 했을 때 A와 B가 같을 때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그냥 외우지 마세요. A랑 B랑 같을 때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아래쪽에다가 적어 드릴 테니까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 두 번째 산술기하 평균의 모양을 두 숫자의 합은 2배의 루트의 두 숫자의 곱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시작을 두 숫자의 합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때 A랑 B랑 같다라고 외우지 마시고 더하는 두 숫자가 같을 때라고 산술기하 평균 마무리 등호 조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하는 두 숫자가 같을 때 더하는 두 숫자가 같을 때 이렇게 3단계예요. 단순하게 공식 위에서 적용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번 모양도 바꿔보고 이렇게 할 텐데 예제부터 보겠습니다. A가 0보다 클 때라고 했어요. A가 0보다 클 때 전제 조건이야. 오케이. 양수네? 그런데 당장 보세요. A 더하기 A분의 4야. 여기서 산술 평균이 어디 보이니? 안 보이잖아. 그치? 굳이 만들어 본다라고 하면 A 더하기 A분의 4를 나누기 2한 것. 즉, 이 덩어리와 이 덩어리 두 덩어리라고 봤을 때 더한 것의 나누기니까 얘네들의 산술 평균이 되는 거죠. 그러면 굳이 모양을 맞춰서 본다면 크거나 같을 거야. 루트에 2개 곱한 거. 이렇게 산술 기하를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쓰면 좀 복잡하기도 하고요. 헷갈리기도 하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시 돌아올게요. A가 0보다 크니까 두 덩어리의 합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덩어리 요 녀석, 두 번째 덩어리 요 녀석의 합이잖아요. 그죠? 이때 첫 번째 내용, 양수인지를 확인하는 거야.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하려면. 그럼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첫 번째 덩어리는 양수고 A분의 4는 4를 양수로 나누는 거니까 당연히 양수겠지. 그래서 둘 다 양수네? 확인한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단계 통과. 그럼 두 번째 단계는 산술기하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을 적용하는 거죠. 절대부등식이라고 했으니까.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지.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더하는 두 개는 항상 크거나 같아. 누구보다 두 배 안에 더하는 두 개를 곱했을 때 이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절대부등식이니까 항상 성립한다. 이렇게 바로 적용하는 거예요. 괜찮니? 그럼 우리가 보려는 a 더하기 a분의 4가 좌변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변만 계산하면 되는데 우변이 깔끔하게 a 약분이 되면서 루트 4는 2니까 이 값은 2 곱하기 2, 4 이렇게 되는 거야. 결론은 a 더하기 a분의 4는 4 이상이다. 이렇게 부등식이 결론이 나오는데 그럼 최소값은 4다라는 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치? 근데 언제? 마지막 3단계를 하셔야 돼요. 그럼 등호 조건은 언제인데, 요거. 아까 뭐라 그랬어요? 등호 조건은 더하는 두 개가 같을 때라고 했어. 그래서 꼭 등호 조건을 체크를 하세요. 그러면 더하는 두 개가 A와 A분의 4니까 A와 A분의 4가 같을 때다라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괜찮니? 그러면 양변에 지금 A가 양수니까 0이 아니니까 양변에 A 곱해도 되겠죠. 그러면 A 제곱은 4를 만족하는 거고 제곱근 풀면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A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A가 2일 때야. 이게 등호 조건입니다. 그럼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A 더하기 A분의 4에서 A가 2를 A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어때요? 2 더하기 2분의 4, 2 더하기 2, 4 이렇게 최소값 나오죠. 이게 산술기하평균 딱 한 세트야. 1, 2, 3번. 알겠니? 그래서 더하는 두 개가 양수인지 확인할 것. 산술기하평균식 적용할 것. 등호 조건 확인할 것. 이렇게 3단계입니다. 요거 잠깐만 더 연습하고 올게요. 뒤로 넘어가 보자. 필수 예제 1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x는 0보다 크다, y는 0보다 크다. 이제 이런 조건들이 왜 주는지를 알겠죠, 그죠? 0보다 크대. 그랬을 때 x 곱하기 y가 8일 때 x 더하기 2y의 최소값을 구하세요라고 했는데 그러면 덧셈이 있으니까 여기서 산술계열을 써봐야겠지, 그죠? 그러면 x는 0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y가 0보다 크니까 2y라는 덩어리도 0보다 커요. 그러니까 두 양수를 더하는 거야. 그럼 뭐야? 양수 더하기 양수니까 산술기하가 적용되겠죠. 그래서 식을 그대로 적는 거야. 산술기하 우리 아는 거. 두 개를 더하는 거는 크거나 같아 두 배의 루트 안에 두 개를 곱하는 것보다 이렇게 산술기하 평균 식을 적용했어요. 이거는 절대부등식이라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야. 괜찮지? 지금 2단계까지 온 거야. 둘 다 양수인 거 확인하고 산술기하 평균식 적용했습니다. 그럼 조금 더 정리하면 이 녀석은 2 루트 2xy인데 문제에서 x 곱하기 y가 8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얘가 16이 되겠죠. 그러면 루트 16은 4니까 얘는 8이 되겠죠. 그럼 다시 적어보면 x 더하기 2y가 8 이상이야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최소값이 8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으면 돼. 답은 나왔거든. 근데 항상 확인하는 건 뭐? 등호는 언제인데 이거를 꼭 체크하세요. 등호는 언제예요? 더하는 두 숫자가 같을 때지.
알았죠? A는 B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더하는 두 숫자가 같을 때, 즉 X랑 2Y가 같을 때예요. 얼마로 같으면 돼요? 더해서 8이 될 때니까. 똑같은 두 개 더해서 8 되려면 4로 같으면 되죠. 그래서 얘가 4일 때야. 따라서 x는 4고 y는 2가 되면 x 더하기 2y는 최소값 8을 갖는다. 이렇게 되겠어요. 더한 것은 2배의 루트 곱 이상. 등호 조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2x 더하기 3y는 10이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니까 2x라는 덩어리도 0보다 크고 3y라는 덩어리도 0보다 커요. 그래서 양수 더하기 양수다. 그게 또 결과가 10이다라는 정보까지 있어요. 그러면 2x 더하기 3y부터 출발해서 산술계를 적용해 보면 되겠죠. 그러면 2x 더하기 3y 둘 다 양수라고 했으니까 산술기하 평균 절대 부등식이 성립해요. 2배 루트 안에 곱한 거 곱하면 6xy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2x 더하기 3y가 12라고 했어요. 오, 그러면 우변에 있는 지금 최종적으로 구할 것은 x 곱하기 y의 최대값이니까 x 곱하기 y가 우변에 여기 들어있잖아요. 그죠? 요거만 남기고 부등식을 풀어주면 되겠군.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양변을 2로 나누면 6 루트 6xy. 그러면 좌변은 6이니까 양수, 우변은 x 곱하기 y가 각각이 양수니까 곱해도 양수, 그러면 루트 안이 양수니까 이 값도 양수. 둘 다 양수일 때는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제곱해서 비교해도 된다라고 했어요. 부등호 방향 안 바뀐다라고 했어. 그래서 양변을 제곱하면 36, 부등호 방향 그대로 6xy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결론 양변을 6으로 나누면 xy는 6 이하다 이런 결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x 곱하기 y의 최대값은 6이다가 결론이죠. 그런데 항상 확인할 것 등호 원증이 등호 조건 확인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 산술 기하 평균 적용한 대로 가야 돼요. 그렇죠? 아까 산술 기하 평균 적용했을 때 더하는 두 개가 같을 때가 등호 조건을 만족할 때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더하는 두 개는 누군데? 요노마랑 요노마죠. 그치? 그래서 더하는 두 개가 같을 때, 즉 2x와 3y가 같을 때인데 근데 문제에서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이게 더한 게 12였어. 그러면 더하는 두 개가 더해서 같은 숫자를 더해서 12가 나와야 되니까 얼마 더하기로 6 더하기 6이 죠 그래서 얘네들이 6일 때야. 즉 x는 3이고 y는 2일 때 x 곱하기 y는 최대값 6을 갖는다. 이렇게 결론을 지으면 산술계합 평균이 정확하게 해석이 된 거예요. 괜찮지? 자, 이런 내용들이 조금 익숙해진다라고 하면 지금 2번 같은 내용은 사실 잘 생각해봐. 2x 더하기 3y가 양수 양수인 거 확인했고 그게 11에 그러면 x 곱하기 y의 최대값을 구하래. 그러면 내가 산술기하 평균을 쓸 거고 최대값이라는 거는 등호가 성립할 텐데 이미 더하는 두 숫자가 주어져 있으니까 얘네들이 같을 때가 등호가 성립할 때겠군. 즉 2x랑 3y가 같을 때니까 얘가 더해서 10이면 6으로 같을 때겠군 이라고 바로 접근해도 괜찮아요. 알겠죠? 시간이 없을 때. 그러면 x가 3이고 y가 2니까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해서 값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 x에 3 넣고 y에 2 넣으면 곱하면 6. 그래서 최대값은 6. 이렇게 결론을 바로 지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호 조건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더하는 두 숫자가 같을 때. 앞으로 돌아갈게요.
그 다음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인데요. 이거는 모양을 좀 잘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알파벳으로 외우기도 힘드니까. 전제 조건은 지금 사용하는 A, B, X, Y는 전부 실수다라는 거 한 번 더 체크. 제목은 코시 슈바르츠인데 이거는 수학자들 이름이고요. 어떤 모양인지를 먼저 볼게요. 제곱 더하기 제곱의 형태가 한 덩어리, 한 덩어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곱 더하기 제곱 형태가. 그래서 A, B, X, Y 각각을 제곱 더한 걸 곱해놨어요. 그거는 항상 AX 더하기 BY의 전체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우변을 어떻게 만들어 놨는지를 보면 여기 있는 알맹이와 여기 있는 알맹이를 뽑아서 이 녀석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알맹이와 여기 있는 알맹이를 뽑아서 곱해 놓은 게 여기 있어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모양 괜찮지?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크거나 같다. ax 더하기 by의 전체 제곱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제곱 더하기 제곱 모양을 곱해 놓은 것은 각각 하나씩 뽑아서 제곱한 것보다 크거나 같다. 모양 전체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증명은 되어 있는데 한번 쓰면서 같이 한번 해봅시다. 다시 한번 모양 기억하기 위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제곱 더하기 제곱 모양과 한 번 더 x제곱, y제곱 모양 한 것은 결론이 크거나 같대요. 하나씩 뽑아온 거 ax 더하기 by 이거 전체 제곱보다. 여기서 이제 증명하고 등호 조건까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증명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좌변이 우변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좌변을 1번식이라고 하고 우변을 2번식이라고 했을 때 1번식에서 2번식을 한번 빼볼게요. 그럼 어떤 결론을 얻어내려고 하냐면 1번 빼기 2번을 했을 때 0 이상이라는 결론이 나오면 위에 이게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죠? 맞니? 그래서 1번에서 2번을 빼는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부터. 1번은 전개를 좀 해볼게요. 그러면 a제곱, x제곱, a제곱, y제곱, b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 이게 1번이고요. 2번. 이거는 합의 전개니까 좀 조심해야겠죠.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곱한 것의 2배. 그러면 2ab, xy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1번에서 2번을 한번 빼볼 거야. 어떻게 되는지를 봅시다. 위에서 아래로 뺄 거니까 같은 건 없어지겠죠. 그러면 a제곱, x제곱 없어질 거고 그 다음에 b제곱, y제곱, b제곱, y제곱 이렇게 없어질 겁니다. 그러면 남은 건 위에서 아래로 뺀 거니까 a제곱, y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빼기 2ab, xy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문자가 4개라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모양을 좀 잡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a제곱, y제곱을 a 곱하기 y 전체 제곱으로 b 곱하기 x 전체 제곱으로 그러면 a와 y, b와 x가 이렇게 짝꿍을 이루고 있으니까 얘도 2배에 a, b, x, y 다 곱해놨으니까 bx, ay 이렇게 곱한 걸로 보면 어때요 모양이? 마치 요거를 a, 요거를 b라고 하면 a제곱, b제곱 빼기 2ab 이런 모양이 되죠, 그죠? 따라서 얘는 인수분해가 ay 빼기 bx 전체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식에서 2번식을 뺀 결과가 ay 빼기 bx 전체 제곱으로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작할 때 a, b, x, y는 실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ay 곱한 것에서 bx 곱한 걸 뺀 것 또한 실수예요.
그럼 그것의 제곱이니까 항상 0보다 크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아, 결론. 따라서 1 빼기 2번씩을 한 게 0 이상이니까 1번씩은 2번씩 이상이야. 이렇게 증명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개념 원리의 아래쪽에 설명되어 있는 게 이 내용이거든요. 이거 한번 체크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언제 등호가 성립하니 등호 조건입니다. 그럼 등호 조건을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등호 조건이라는 거는 는 0을 만족하는 요 녀석이겠죠. 그죠? 는 0을 만족하는 요 녀석 언제야? 여기 알맹이가 0이 될 때겠죠. 그죠? 0 제곱해야 0이니까. 따라서 ay 빼기 bx가 0이 될 때예요. 그러면 조금 더 다듬어 볼게요. 마이너스 bx를 넘기면 ay가 bx가 될 때야. 조금 더 다듬어 볼게요. 우리 아까 식을 잠깐 보면 아까 식을 구성할 때 요거 뽑고 요거 뽑아서 첫 번째 항 만들고 b 뽑고 y 뽑아서 두 번째 항 만든다라고 했잖아요. 즉 a와 x가 한 세트, b와 y가 한 세트다라고 봤을 때 거기에 맞춰가지고 등호 조건도 모양을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양변을 여기 마치 개수처럼 곱해져 있는 a, b 둘 다 곱한 걸로 나눠볼게요. 그러면 좌변은 b분의 y가 될 거고 같다. 우변은 a분의 x 이렇게 되겠죠. 오, 그러면 a분의 x, b분의 y가 서로 같을 때 등호 조건이 만족된다. 는 0이 성립한다. 인데 돌아가서요. 아까 모양 구성할 때 보면 A 하나 꺼내고 X 하나 꺼냈는데 이 등호가 만족할 때는 언제니? 라고 하면 짝꿍 만들어 놓은 애들끼리의 비율이 같으면 돼요. 그 얘기야. 다시 한번 적어보면 짝꿍이 A와 X가 짝꿍이니까 A분의 X라는 비율과 B랑 Y라는 짝꿍이니까 B분의 Y인데 여기서는 좀 순서는 맞춰줘야 돼요. A를 분모로 가져가면 B를 분모로 가져가야 돼. 이게 같을 때야. 또는 뒤집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 순서만 이렇게 맞춰서 하면 이게 등호 조건이 된다. 가 C 슈바르츠 부등식입니다. 그러면 산술 기하 평균이랑 조금 차이점을 보면 얘네들은 양수일 필요는 없어요. 다만 실수이면 다 된다는 얘기고 지금 미지수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 모양 자체를 좀 기억해 주면 좋겠다. 돌아와서 등호 조건 체크. 이거는 꼭 필요합니다. 비율이 같다. 짝을 구성하는 문자들끼리 비율이 같다라고 하면 되겠어요. 아래쪽 보죠. 예제. a, b, x, y가 실수이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2,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 오, 제곱 더하기 제곱 모양이네. 그러면 다짜고짜 쓰는 겁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 모양과 곱할 거야. x제곱 더하기 y제곱 모양을 곱하면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절대 부등식에 따라서 얘는 항상 크거나 같을 거야. 하나씩 뽑아온다고 했죠. a 하나, x 하나, 앞에 거 두 개, 그 다음 뒤에 거 두 개, b 하나, y 하나. 그것의 제곱. 이렇게 적어두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2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2 집어넣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라고 했으니까 5 집어넣으면 얘는 10 되겠죠. 결론은 ax 더하기 by 전체 제곱이 10 이하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립한대요. 오, 그러면 이만큼의 모양을 한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면 a제곱이 10 이하니까 뭐 10 이렇게 넘겨서 인수분해하고 해도 되고 2차 부등식 풀듯이 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10 크거나 같다 a 대신 ax 더하기 by 쭉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루트 10 이렇게 범위를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등호는 언제 성립하는데 등호는 요 녀석들을 얘기해요. 즉 요 녀석을 얘기합니다. 즉 요 녀석을 얘기해요. 언제 비율이 같을 때 a분의 x와 b분의 y 이렇게 같을 때가 등호 조건이 성립한다.
지금은 이제 문자로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뒤에 보면 좀 구체적인 숫자들이 나와요. 그럴 때 x, y 또는 a, b를 특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그래서 사실 오늘 제일 중요한 건 산술기하와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두 가지야. 특히 산술기하는 3단계로 나눠서 확인하는 것. 요거를 좀 공부를 많이 하세요. 뒤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 있는 복층학습은 뭐 그냥 읽어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봅시다. 크기 관계를 비교를 하는 건데 1번 차를 비교해본다. 지금 약간 설명했던 겁니다. 뺀 결과가 0보다 크면 앞에 게 크다. 뺀 결과가 0보다 작으면 뒤에 게 크다. 뺀 결과가 같으면 같다. 이거고요. 두 번째, A제곱 빼기 B제곱, 제곱의 차를 부호를 조사한다는 얘기는 누가 크냐라는 걸 보는 건데 이때 전제하는 거는 둘 다 양수일 때가 된다고요.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인데 이건 크기 비교 제곱해서 할 수는 없다는 얘기야. 둘 다 양수일 때 제곱해서 크기 비교를 할 수 있겠다. 나머지 내용은 1번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 비율을 따져본다인데 마찬가지로 부호가 서로 다르면 이건 안 돼요. 그래서 둘 다 양수일 때만 비율을 따져볼 수 있다입니다. 내용을 잠깐 보면 A를 B로 나눠봤어요. 첫 번째 내용. 그랬더니 1보다 크더래. 그럼 양변에 양수 B를 곱해도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일 거니까 양수 B를 곱하면 1 곱하기 B는 B니까 A가 B보다 크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같은 내용이야. 같으면 분모 분자가 1이랑 같으면 분모 분자가 같다는 얘기. 양변의 B를 곱하면 A랑 B랑 같다. 이거 등식 정리하는 거고. 세 번째, 또 양변의 B를 곱하면 이번에는 역시 양수를 곱하는 거니까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일 거고 A가 B보다 작다. 이런 결론입니다. 괜찮죠? 그래서 1이랑 같은지 1보다 큰지 1보다 작은지 비율을 따져봐도 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뭐 아래쪽 예시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다시 제곱 더하기 제곱 모양이 하나가 있고 4x 더하기 3y라는 거는 제곱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은 제곱 더하기 제곱 모양이 두 개가 있어야 돼. 여기에 좀 집중을 해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모양을 이렇게 만듭니다. 제곱 더하기 제곱 모양이 뭔가가 있을 거고 또 제곱 더하기 제곱의 모양이 뭔가가 있을 거야. 그러면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에 의하면 크거나 같을 거야. 어떤 것의 전체 제곱보다.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주어져 있는 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이때 그러면 여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나니까 뒤에 발로에도 어떤 것의 제곱 모양이 들어와야 돼, 그지?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에 의하면 그리고 나서 B는 어떻게 구성되냐 하면 하나씩 뽑아와서 즉 앞에 거 뽑으면 네모 곱하기 X 더하기 세모 곱하기 Y 이런 모양으로 구성이 될 거잖아요. 이게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니까. 그런데 내가 보고자 하는 식을 보니까 4x 더하기 3y예요. 어라? 오른쪽 식에 x의 개수가 4고 y 개수가 3이면 되는구나. 그럼 다시 거꾸로 네모에 4를 넣고 세모에 3을 넣으면 나머지 괄호가 완성이 되죠. 이런 상황이 됩니다. 이게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다. 우리 다 실수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되겠죠. 따라서 이 식을 정리해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에다가 곱할 거야. 곱하는데 4의 제곱은 계산하면 되죠. 16 더하기 9, 25가 크거나 같다. 4x 더하기 3y 전체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런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문제에서 4라고 했습니다. 그럼 4 집어넣으면 4 곱하기 25는 100이 되겠죠. 그래서 100이 크거나 같다. 4x 더하기 3y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범위를 찾을 녀석이 여기 있는 알맹이니까 또 제곱근 풀면 되겠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10보다 크거나 같고 플러스 1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마지막, 방금은 이제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내가 기억하고 모양 맞추는 내용이었고 꼭 확인하라고 한 게 등호 조건이죠. 등호는 언제인데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맨 처음에 우리가 구성을 할 때 4랑 x랑 짝꿍이고 3이랑 y랑 짝꿍이니까 그 비율이 같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4분의 x랑 3분의 y가 같을 때라고 하면 되겠어요.